자, 부동산 마케팅. 원장 선생님이 딱 있으니까 그 강의도 되겠는데. 우리 결혼 출제원 중에 여성분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출제원 중에 이제 금융 쪽 좀 자주 내시는 분인데, 투자 금융 쪽 내는데, 한양대학교 이제 여자 김지영 교수가 있어요. 예, 우리 출제위원이거든요. 자주. 근데 그분이 좀 쉽게 내요. 그분은 여성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성분이 시험 많이 치시니까. 자, 부동산 마케팅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케팅은 말 그대로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생산을 하면은 소비하는 최종적인 소비자에 이르는 상품의 흐름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케팅은 과거에는 이 판매자, 이 공급자가 주도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공급자보다 구매자, 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마케팅, 구매자를 중시하는 마케팅 역할이 많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요즘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 부동산 마케팅의 대상을 보면 우선 토지, 건물 등의 뭐 소유권이라든지 이러한 권리도 있고, 또 부동산 금융에서 뭐 지분증권, 부채증권도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개 서비스업도 있을 것이고, 서비스 여러 가지 대상들이 많아요. 마케팅 대상은. 자, 이때 부동산 마케팅을 둘러싼 환경이 있는데, 자, 이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분석해야 되는데, 넓은 의미 거시적 환경은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법률적, 행정적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이 미시적 좁은 의미 환경은 규제하는 정부, 경쟁업자, 공중,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 이러한 거시적 환경, 미시적 환경은요,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럼 통제가 불가능한 이러한 환경을 분석을 해서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마케팅 전략이 중요하죠. 그럼 시험 문제는 또 어디서 출제한다? 마케팅 전략에서 출제를 합니다. 자, 출제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마케팅 전략은 여러분 교재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자, 첫 번째가 거기 뭐가 나오냐면 시장 점유요. 말 그대로 시장을 점유한다는 의미니까 요거는 공급자 중심의 전략이다. 네? 공급자 중심의 전략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중심의 전략이다. 자,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마케팅의 중심이 되는 시장이 있어요.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주는 특화된 시장이 바로 표적 시장입니다. 이 표적 시장을 미리 점유하는 거죠. 선점하고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그러한 기법을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인데, 여기에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자, 이 XTP 전략과 그리고 우리는 마케팅 믹스. 이 시험 문제는요, 이 마케팅 믹스로 출제하기도 하고 또는 4P 믹스 전략으로 또 출제하기도 해요. 자, 두 가지 용어입니다. 자, 요거 순서대로 또 가면 돼요. S가 또 시험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시장 세분화 전략입니다. 자, 여기서 S를 따져. 자,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전체 수요자 집단을 어떻게 돼? 여러 개 시장으로 세분화합니다. 우리가 뭐 분양 시장을 뭐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나누듯이
세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분화된 시장에 따라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전략을 시장 세분화 전략이죠. 시장 세분화 전략이다. 자, 시장 세분화 전략에서 두 번째는 타겟팅. 또 요 T죠. 자, 그럼 시장을 세분화했으면요, 그 세분화된 시장에서 하나를 정해야 돼. 그래서 자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과 가장 일치가 되는 수요자 집단을 확인해서 뭘 한다? 선정을 해야 돼. 그 선정이 바로 표적 시장 선정 전략. 선정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선정된 집단의 신상품을 우리는 기획을 하는 단계를 우리 말하죠. 세 번째는 이제 선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선정된 집단에는 우리는 자기 회사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업자도 공급해요. 그래서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가지는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이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어떠한 경쟁 우위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고객의 마음속에 상품의 위치를 정하는 전략을 우리는 포지셔닝이라고 해요. 포지셔닝. 여기 P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별화 전략. 경쟁에서 어떻게 제품을 차별화하느냐. 근데 주의해야 할 건요, 여기 P가 하나 있거든요. 이 P는 여기에 P 4개에 속하지 않는다. 가끔 시험에 여기 집어넣어요. 주의 좀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 STP 요거 세 개념도 많이 묻지만 시험에는 특히 시장 세분화 전략이 시험 지문에 그래도 가장 많이 출제합니다. 자, 마케팅 믹스인데 이때 이 믹스는 요건 통제 가능합니다. 자, 아까 마케팅 환경은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요 4P는 통제가 뭐다? 가능하다. 자, 그래서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를 결합을 하는 것을 마케팅 믹스라고 해요. 그래서 마케팅 믹스는 P가 4개거든요. 우리가 플레이스, 그리고 프로덕트, 프라이스, 그리고 프로모션 4개입니다. 자, 플레이스는 유통 경로 전략이다. 자, 유통 경로 전략. 자, 유통 경로 전략이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직접 분양을 하는 것은 직접 유통 경로 전략이고, 간접으로 분양하는 게 있죠.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분양한다든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활용한다든지, 주택금융기관을 활용해서 분양하는 것은 뭐다? 유통 경로 전략입니다. 자, 사례도 출제를 한번 3년 전에 했습니다. 프로덕트는 뭐죠? 제품 전략. 제품 중에서 요즘에 설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공간 배치와 관련해서 요즘에 3 타입 형태에 있어서의 뭐가 나오죠? 뉴스 광고에 많이 나오는 평면, 설계,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요즘에 옛날에 아파트 분양할 때는 부대 시설로 뭐를 많이 설치했어요? 네? 테니스장 이런 거 설치만 해도 요즘 테니스장 설치 안 하대요? 요즘 뭐 설치해? 네? 골프 연습장 요즘에는. 그걸 설치하다. 이게 시대상을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죠? 요즘엔
주차장을 뭘로 간다?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뭐죠? 우리가 각종 우리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녹지 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하면서 우리가 시계천을 설치하는 자연 공간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전부 뭐예요? 제품 전략입니다. 제품 전략. 가격 전략은 제품의 품질에 비해서 가격은 뭐 하도록? 저렴하도록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표적 수요자가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과 금융기관의 금융을 연계한 가격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자, 시장에 거래되는 가격과 비슷한 분양가를 정하는 시가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또 시장에 거래되는 가격과 싸게 좀 분양하는 저가 전략도 있고, 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비싸게 분양하는 고가 전략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건 지역 환경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구로구에 가서 평당에 7천만 원 분양하겠다. 분양 제로 됩니다.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공급하냐. 그럼 평당 7천만 원 강남에 분양하겠다. 그럼 돼요.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어떤 가격 전략을 수립하냐. 자, 여러분 26평 아파트, 삼성 내면 아파트를 서울, 경기도, 제주도 다 똑같다. 분양 가격, 단일 가격 전략. 근데 지역에 따라 동일 평형수의 아파트를 분양 가격을 달리 매길 수 있어요. 이것은 신축 가격 전략. 이렇게도 있고, 또 어떻게 돼? 현금 판매도 할 수 있고,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할인 판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 경기 침체 시에는요, 할인도 하고 현금 판매도 했어. 옛날 IMF 때요, 33평 아파트, 그때 건설에서 막 부도날 때니까 그때 판매를 어떻게 해서 아파트 분양가가 33평 1억이거든요. 1억을 현금 판매 얼마 했냐? 6천만 원. 현금 판매면 등기가 넘어와 바로. 미분양 됐으니까, 완공됐는데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으니까 그걸 바로 나와. 그러면 그때 6천만 원이에요. 싸죠? 예, 싸요. 예.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분양 가격 올리는 시초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9년도에 서울 특별시 아파트 분양 가격 얼마인 줄 아세요? 450만 원이에요, 평당. 1999년 4월 달에. 예? 이게서 지금 보세요. 엄청 올랐는데 그거 올리는 시초를 제공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광명이에요. 서울이 아니에요. 광명이 올리는 시초를 제공했어요. 예? 예? 2001년도에 처음 평당 분양가 1,000만 원 받은 곳이 광명이에요. 예? 현진종합건설에서. 그래서 서울도 어떻게 눈치 보다가 다 이제 1,000만 원 올라간 거예요. 원래 올린 게 아니라 여기 광명에서 올린 거예요. 분양 가격. 예, 그때는 광명은 어떻게 돼요? 정부 눈치 안 봐도 됐거든. 서울 눈치를 좀 보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서울은요, 평당 이제 눈치 보다가 99년 했죠. 2000년 이제 올라가면서 눈치 보다가 평당 600만 원 분양했더니 경쟁률이 3대 1이야. 이제 600 되네. 약간 올리는데 갑자기 1,000만 원 넘게 딱 올려버리니까 언제 월드컵 할 때. 신경 월드컵 했으니까 이거 난 승리가 안 쓰겠다 팍 분양해버렸어. 그래서 많이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눈치 보다가 2003년도에 강남에서 평당 3천만 원 분양한 거예요. 갑자기 평당 1,500이가 평당 2배 이상 오른 거예요. 그래서 분양 가격을 못 잡은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상당히 웃기죠. 강남은 그 정도 분양해도 분양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그 100% 분양됐거든요. 3천인데 2배 이상 올랐는데 그 왜 그러냐? 광고를 했어. 어떤 광고를 했냐? DM 광고를 한 거야. 예? 우리 판매하는 촉진을 하는데 광고가 중요하잖아요. 알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촉진 전략에 뭐가 있어요? 광고가 있어요. 광고. 자, 광고 중에서도 광고 매치 중에 다이렉트 매치, 직접 우편에 의한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브로셔라고 하거든. 브로셔. 요것을 고객에게 보내줘. A4 용지 비슷한 건데 책 좀 만들어서. 책도 아니야. 뭐 도화지 좀 두꺼워.
자, 그 진짜 보면은 사게끔 만들어놔. 근데 그것을 다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딱 평당 3천만 원이니까 2003년도에 가장 비싼 아파트니까 그걸 보내주는데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내주는 거예요. 뭐하고? 은행하고 연계하겠지. 영에서 뭐 VVIP에만 보내주니까 강남에서 난리난 거야. 자랑하지. 나는 VIP인가 보다. 옆에서 보내는데 왜 나는 안 보내주냐. 또 전화하는 거야. 건설에서. 그러면은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희들이 차고했습니다. 보내주잖아. 그럼 바로 계약이 돼.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객의 특정 수요 고객층을 대상으로 딱 보내는 거예요. 잘하는 거지 뭐. 그래서 요거는 광고 이런 게 있지만 또 뭐가 있냐 하면요. 홍보 있어요. 여러분이 뉴스 기사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리는 홍보. 요 무료인 경우가 많고 광고를 뭐죠? 대금을 지불해서 광고하는 거 요는 뭐죠? 유료. 또 있지만은 또 보험 설계사처럼 직접 대면 접촉을 통해서 강한 설득을 통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판매하는 인적 뭐가 있다? 판매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경품을 제공한다. 예? 경품 주면은 가잖아요. 여러분 판매 촉진 수단으로서 경품 제공, 무료로 샘플을 제공 뭐 하면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거는. 예, 이 수단 촉진 전략입니다. 촉진 전략. 자, 이 네 가지를 결합을 해서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한다.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는데 요 P에는 요게 안 들어간다는 걸 좀 주의 좀 해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고객 점유가 있어요.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이 들어가니까 요거는 공급자가 아니라 요건 누구 중심? 소비자. 이번은 소비자 중심이에요. 소비자 중심이면서 여기는 뭐를 강조하냐 하면은 심리야, 심리. 소비자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한 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에요. 자, 여러분이 여기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이 용어 아이다의 원리가 나타나요. 아이다의 앞에 A는 attention, 고객의 뭐를 주목을 끌어야 돼. 그런 다음 그 주목을 interest,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그 관심을 desire, 사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켜서 그 욕망을 액션, 행동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소비자와의 뭐 심리적 측면을 접점을 어떻게 돼? 강조해. 이 심리적 측면의 접점을 통해서 우리는 마케팅 효과를 우리는 극대화해요. 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톤, 취지, 강도 등을 조절했어.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관계. 자,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일회적인 거래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 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을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와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브랜드와 연관되죠. 상표. 여러분 우리나라 작년도 아파트 브랜드 보면 1, 2 뭐 발표하거든요. 이제 고객에게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래서 브랜드 1위 가치가 어디냐 뭐 중요하죠. 브랜드가 여러분 아파트 가격 상승폭에도 영향을 많이 주죠. 신뢰도 하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위가 어디냐 하면은 자이. 작년. 예, 자이가 붙으면 거의 100% 분양이 돼 있어요. 지방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도 높은 거죠. 근데 우리 톱10 안에는 안 들어왔는데 최근에 톱10 안으로 들어온 곳이 있어요. 최근에. 예? 어디냐? 호반 베드디오.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그런 게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호반이 대우를 인수하려고 하다가 말이 많았죠. 대우 인수하면 기업을 다 망한다 하더라고요.
인수하는 쪽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요즘 아시아나 보세요. 대우건설 때문에 아시아나 휘청하잖아요. 아시아나 저거 팔아야 될 겁니다. 저거. 응?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그게 저주야. 인수한 곳을 계속 망하는. 자, 우선은 이 네 가지를 우선 세 가지 전략 꼭 출제를 하기 때문에 잘 봐두시고, 자, 문제 9번 봅니다. 틀린 것은, 자, P에 의한 마케팅 믹스 구성 요소는 뭐죠?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프라이스. 네 가지 맞죠? 맞는 질문.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도록 혁신적인 내부 구조 동그라미. 구조가 나왔잖아요. 설계된 아파트는 또 무슨 전략? 제품 전략. 자, 표적 시장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 맞습니다. 고객 행동 변수 및 고객 특성 변수에 따라 시장을 나누었어요. 전체 시장을 나누어서 몇 개의 세분 시장으로 구분하는 거 요거죠. 무슨 전략? 시장 세분화 전략. 예. 4번 정답. 자, 포지셔닝은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을 하여 경쟁 회사의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나왔네. 차별화 전략. 제품 컨셉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상품을 위치시키는 것을 차별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개념이 나왔네. 4번 정답입니다. 자, 214페이지에 투자. 자, 투자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죠.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일정 기간 보유하면서 뭐를 한다? 운영을 하고 처분이 단계가 이루어지는 여기에 바로 투자야. 투자. 자, 그럼 투자인데 그러면 이런 얘기죠. 우리는 투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 현재 확실한 소비 지출, 현금 지출을 뭐한다? 희생하는 행위를 투자야. 그러니까 현재 확실한 돈을 희생해서 미래의 수익을 얻어서 미래에 소비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의 현금 지출, 미래의 현금 수입을 서로 뭐한다? 교환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해요. 자, 투자의 장점을 보면은 우선 보유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임대료 수입을 얻죠. 임대료 수입을 전문용어로 소득 이득이고, 처분 시에 처분 가격에서 취득 가격을 뺀 것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인데 이것을 자본 이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투자는. 자, 그리고 투자는 또 어떤 장점이냐? 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뭐를 높인다?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행위를 지렛대 효과라고 해요. 이 지렛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부동산은 이 지렛대 효과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 또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감가상각 비용 등은 세액 공제가 돼. 세액 공제되니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는 하락하지만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즉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데 이걸 전문용어로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인플레이션 해지. 자, 단점은 이것도 정답으로 한번 물었죠. 자, 여러분 은행의 예금이나 주식과 달리 부동산은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황금성이라고 하는데 황금성 면에서 낮다. 요걸 높다고 출제했거든요. 황금성 면에서 낮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단점은 또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서 투자를 하면은 대출금이 많을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져서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금융상의 위험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거래 시에 중개 수수료, 법적 수수에 따른 비용, 이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 단점. 그리고 발품을 판다고 하죠. 거래 시에 시간, 노력 많이 든다. 또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행정적 규제, 법률적 통제를 또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규제가 많죠, 뭐. 자, 그런 장단점 가볍게 한번 보시고, 시험에는 지렛대 효과 215페이지, 올해 또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 여러분, 작년 시험은 계산 문제가 냈기 때문에 올해는 이론이 중요해요. 올해 시험은 뭐다? 이론. 자, 지뢰. 여러분, 지뢰는 레버라고 하거든요. 지뢰는 레버인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지뢰를 이용하면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원리, 이걸 이용하죠. 부동산도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융자를 이용하면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다. 그 원리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우리는 레버리지, 이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요. 자, 지렛대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 그래서 반드시 뭐를 이용해야 돼? 타인 자본. 예, 타인 자본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을 이용을 해야 된다.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을 투입을 해서 취득을 하겠죠.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은 뭐가 있다? 내 돈. 내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 타인 자본도 있죠.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기 자본을 우리는 다른 말로 지분. 자기 자본을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이라고 해. 그래서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니까 이걸 이용을 해야 돼. 타인 자본. 그래서 이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은 뭐가 바뀐다? 부채 비율이 변해요. 부채 비율 뭐다? 타인 자본 총 투자 금액, 이 총 투자 금액 중 남의 돈을 얼마 이용하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내가 투자 금액, 자기 자본이 달라져요. 그래서 시험 문제 28회 시험에 요걸 출제했죠. 분모는 뭐다? 자기 자본, 지분이고 분자는 부채.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 이걸 출제를 28회 시험에 했어요. 자, 이 부채의 비율이 달라져요. 타인 자본 얼마 이용하냐에 따라 부채의 비율이 변화를 가져오고, 자, 이 부채의 비율이 변하면 또 뭐에 영향 준다? 자기 자본 수익률. 여러분, 지분은 자기 자본이에요. 지분 수익률을 하면 자기 자본의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는 바로 지렛대 효과다. 그러면 작년 시험에 요걸 계산 출제인데, 이러면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가요 8번 출제했어요. 자, 계산 문제. 작년에도 우리 계산 문제를 또 출제를 했습니다. 이 처음 계산 문제 11회 때 나왔거든요. 11회, 13회, 15회, 15회 추가 시험 18회, 25회, 27회, 29회 8번 출제했어요. 다 뭐 구하는 거? 지분 수익률 구하는 거. 계산 문제는 8번, 이론으로 또 2번, 수식 또 출제했어요. 항상 분모는 뭐다? 지분 투자액. 지분 투자액인데 이게 자기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 지분 투자액에 대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거든요. 세전 지분 수익률은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맞죠? 그렇게 말로 출제해요. 네? 말로 2번 출제해서 그런 식으로. 세전 현금 수지는
영업소득은 순수익입니다. 순영업소득 순수익에서 대출을 받았으니까 대출금에 대한 부채 서비스, 이것도 28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부채 서비스액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인데 28회는 이걸 원금으로 출제했어요. 이자를 빼버렸어. 그래서 그게 28회 정답이었습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 자, 요거 계산하는 문제를 계속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16페이지 문제 예제 한번 봅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나왔죠?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대출 2억 받았고요. 내 돈 1억입니다. 그럼 얼마? 자기 자본. 예, 분모는 1억 원. 1억 원 들어가야지. 자, 그리고 거기에 1년간 순영업이익 얼마? 2천만 원. 순영업이익, 순영업소득 2천만 원 나왔는데 거기에 대출 조건 보세요. 대출기간 1년인데 만료 시에 이자 지급과 원금은 일시상환. 이걸 뭐라고 해요? 원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죠. 원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은 대출금 원금은 만기 전에 갚고 뭐만 갚는다? 이자만 매기간 갚는데, 자, 그러면은 이자만 갚으면 돼요. 자, 얼마? 이자만 갚으면, 여기 원리금 상환액에서 뭐만? 원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은 1년간의 이자만 갚으면 돼. 대출금은 만기 전액 상환하니까 이자 얼마죠? 융자 2억 원. 2억 원 융자를 받았는데 이자는 몇 프로? 6%. 6%. 0.06이죠. 10%면 얼마? 2천만 원인데 얼마? 6%면 1,200만 원. 그래서 여러분이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니까 뭐만 뺀다? 이자만 빼는 거예요. 자, 또 조건이 하나 있어.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또 거기 1년간 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나왔어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몇 프로? 0%. 근데 부동산 가격은 3억인데 3억 원인데 0%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1년간 없다 얘기예요. 없다. 0%. 0%니까 이건 0이지 뭐. 그러니까 2,000에서 1,200 빼면 800이죠. 1억에 800인데 퍼센트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100을 곱해주면 돼. 몇 프로? 8%. 작년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 출제를 했어요. 작년에. 자, 우선 지렛대 효과 관련해서 여기 지분 수익률 8번 계산 문제 출제되고 이론으로 수식 요거 알아야 됩니다. 이론으로 출제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올해는 계산 문제보다 뭐가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다시 이것은 수익금 지렛대 효과. 자, 여러분 금액이 주어졌거든요. 또 수익률은 퍼센티지로 가야겠죠. 그럼 비율이 주어졌어요. 자, 우리 수익률 지렛대 효과가 있는데 이 수익금이라는 것은 금액이 주어졌는데, 자, 여러분 전세금 안고 뭐다? 주택을 매입을 한 경우. 이때 전세금 3억을 안고 주택을 4억에 샀어요. 그럼 1억 내 돈만 들어가면 되죠? 융자는 없다고 봤을 때. 근데 주택 가격이 4억인데 5억으로 오르면은 어떻게 돼요? 내 돈 1억에서 2억으로 지분이 증가한 거예요. 투자 잘 냈지. 이렇게 여러분 투자하는 게 여러분이 요즘 뉴스에 많은 갭 투자라는 용어 발생하지. 요즘 뉴스에 보면 뭐를 많이 해? 뭐 갭 투자 많이 하잖아요. 요거 안고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며칠 전에 우리 선거 어제 끝났나요? 창원 선사. 거기에 모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단독 다세대 이게 192채예요. 임대사업자인데 192채. 90년부터 돈 있을 때만 하나 이렇게 사서 이렇게 만든 건데, 그것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지방, 서울, 부산, 창원, 거기 뭐 거제 가보세요. 전부 요거야. 다운 많이 됐어요. 심하면 50% 이상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3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얼마냐? 예? 2억에서 1억 5천이에요. 3억짜리 아파트가. 그런데 문제는 전세 나가는데 전세금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비쌌을 때 받은 거. 근데 매매 가격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못 돌려주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빵꾸 나니까 계속 빵꾸 나는 거야. 경매 넘어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예? 회생 신청했다 하는데 하여튼 뉴스 1순위야. 그게 보니까 192채. 대단하신 분. 이 지방은 서울이면 괜찮으실 건데 지방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도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 항상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뭐죠? 플러스 지렛대 효과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거기 표에 봤더니 중립적. 필기하지 마세요. 표 다 있는데 215페이지 밑에 있어요. 또 마이너스 부의 지렛대 효과. 자, 여기서는 요걸 따집니다. 지분 수익률은 우선 배우셨고 종합 수익률. 자, 요것도 수식을요 2번 출제를 했거든요. 수식 말로써 종합 수익률로 출제 안 해요. 출제를 할 때는 뭘로 출제한다? 총 투자로 출제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시험할 때는 종합 수익률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총 투자로. 총 투자 수익률 또는 총 자본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인데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에 대한 뭐의 비율? 순영업소득. 자, 여러분 총 투자 금액이 10억인데 순영업소득이 1억이다. 10억, 1억이니까 몇 프로? 10%.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저당 수익률은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의 저당 수익률은 주택담보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인데 이렇게 될 때가 뭐다? 요거야. 그럼 투자의 장점은 요걸 누려야 돼. 여러분이 낮은 대출금리로 조달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높았죠? 투자 잘냈다. 이게 투자의 장점이야. 정해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는 게 투자의 장점인데 여러분 융자를 이용을 하여도 어떻게 돼요? 이 세 개가 다 같았어요. 변화가 없다. 중립적이야. 그런데 융자를 이용했더니 골치 아파. 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 있는 그냥 오히려 떨어졌어. 대출 이자 갚기에도 어떻게 힘들어. 그러면 투자 잘못했지. 자, 시험 문제 갑니다. 이런 부의 외부 효과를 정의 외부 효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없다? 부의 지렛대 효과를 정의 지렛대 효과를 전환시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대답을 해서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 기억이 오래 남아요. 네? 다 틀려요. 물은 건 중요하니까 묻는 거죠. 전환시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냐? 그게 시험에 나오잖아. 시험 지문에는. 뭐 어떻게 전환시키냐? 뭐를 변화시켜야 돼? 부채 비율? 아니야. 부채 비율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자. 요걸 변화시켜야지. 이자를. 대출 이자율을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에 가서 나 신용도 좋은데 왜 이거 높은 이자를 받냐? 떨어뜨려야지 이자율. 가서 협상해서 떨어뜨려야지.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해당되는데 왜 안 떨어주냐? 여러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금리 받아요. 찾아가서 얘기하지. 떨어뜨려서 뭐를 높여요? 그걸 높이면 되지. 대출 이자를 변화를 잘 시켜야 돼. 그게 지문의 키워드야. 시험에. 자, 그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20회 또 27회 출제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 내용을 출제했잖아요. 올해도 중요해요. 내용을 좀 잘 봐두시고 만약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전액 내 돈 갖고 투자했다. 타인 자본 없다. 그럼 지렛대 효과 발생하지 않지. 예? 여러분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다는 것은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렛대 효과는 없습니다. 반드시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돼.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 발생하지 않고 또 뭐도 없어요? 금융은 뭐예요? 자금을 융통받는 건데 금융기업도 돈 안 빌렸잖아요. 자금을 융통받으면서 생기는 위험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항상 뭐는 같아요? 우린 지분 수익률과 종합 수익률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 융자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분 수익률과 뭐는 종합 수익률은 항상 뭐하다?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투자 분석 기법 배울 때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대부 비율 또는 담보 인정 비율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요거는 꼭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뉴스 신문에 뭐 많이 나오니까.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인데 대부 비율이 높다. 여러분 대부 비율이 40%에서 60% 높으면요.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대출받기 때문에 대출을 이전보다 더 많이 받아요. 예? 여기 대출금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거든요. 많아지면은 투자에 뭐가 커진다? 지렛대 효과가 커져요. 예? 투자에 지렛대 효과 뭐한다? 커져요. 예? 자, 이 지렛대 효과도 커지지만은 또 뭐죠? 대출이 이전보다 더 많이 받으면 원금 이자, 원리금 상환에 따른 부담도 이전보다 더 커져요. 네. 자, 여러분이 우리 요즘 보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뭐 돈을 11억 가까운 돈을 융자를 받았는데 이자가 뭐 한 달에 얼마? 400 얼마? 60만 원? 이자. 그런데 이제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이제 갚을 돈이 없지. 뭐 친척 돈도 빌렸다 하니까 그러면 1년이면 얼마야?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거 어떻게 갚아? 직업 취업을 하지 않으나. 그러면 경매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3개월 안 갚으면 경매 넘어가잖아요. 그럼 약간 유예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여기 융자 받을 때 잘 받아야 돼. 왜냐면 이자를 본인이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감당 못하면 경매 넘어갈 수 있잖아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은 뭐가 된다? 우리는 원금이자 제때를 못 갚을 수 있어. 이 채무 불이행될 가능성이 점점 뭐야? 커지게 돼.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면 뭐가 돼? 금융상의 위험도 우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상 위험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자를 받을 때도 항상 여러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나오는 건 이쪽에서 이제 내용에서 이제 시험 출제를 할 텐데 잘 확인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지렛대 효과 하여튼 출제 뭐다? 1순위다. 원래 작년은 계산 문제니까 올해는 계산 문제보다는 이론 내용을 공부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7페이지에 화폐 시간적 가치인데, 자, 이것도 한 문제 출제하는데 작년에도 이론을 출제했어요. 작년 이론 출제하면 올해는 거꾸로 계산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도 한데 항상 원리를 잘 공부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잠시 쉬고 설명하겠습니다.